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내신 성적에 도움을 주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자, 서양사 단원에 나왔던 그리스, 로마, 그리고 헬레니즘 이 문화를 한꺼번에 다 묶어봤습니다. 차라리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겠다 싶어서, 자, 그러면 세계 문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특징적인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꼭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인간 중심적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무슨 단어요? 인간 중심적. 이게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고요. 로마 문화에서의 특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실용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실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거들이 있냐? 교과서나 문제집들에서는 각기에 대한 증거를 뭐로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 신화를 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막 신들이 사람처럼 질투도 하고 뭐 바람 피고 다니고 뭐 오만때만 감정적인 부분을 다 드러내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 문화가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로마 문화의 실용적 증거는 주로 뭐하고 뭐로 나타나냐면 법률과 건축에서 그 특징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서 사실적인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조각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 헬레니즘 문화는 어디하고 합쳐지게 되면서 인도 문화와 합쳐지게 되면서 간다라 양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조각상이 라오쿤 군상.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턱수염 있는 아저씨가 빨가벗고 몸에 뱀 두르고 있는 조각상이 있어요. 몸 뒤틀어가지고. 그 다음에 밀로의 비너스. 팔 없는 언니요. 그 다음에 니케상. 니케가 승리의 여신인데, 이 니케의 영어식 발음이 나이키예요. 그 얼굴 없고 등에 날개 달려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을 보고 이제 이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는 인간 중심적이구나, 로마는 실용적이구나, 헬레니즘은 사실적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요런 특징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스 문화는 문학, 건축, 철학, 과학 이 4개 파트가 다 등장하고요. 로마 문화는 문학, 건축의 주로 파트가 나타나고, 헬레니즘 문화는 철학과 과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헬레니즘 거, 여기는 로마 거, 이만큼은 그리스 거고, 여기는 나중에 크리스트교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비워놓은 겁니다. 자, 문학부터 먼저 볼게요. 그리스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요 진짜 글자 그대로 문학이에요. 시는 시인데 길게 적는 서사시 아니면은 역사서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서사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호메로스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호메로스가 적은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일리아드, 그 다음에 오디세이. 이런 외국말로 된 저서들과 외국말로 된 책 제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에서는 헤로도토스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헤로도토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히스토리아라는 단어를 만든 분이고, 이분이 쓴 가장 대표적인 책이 페르시아 전쟁사입니다. 책 부분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중에 로마도 역사서가 나오는데, 말 나온 김에 봅시다. 로마 문학을 보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역사서와 법전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역사서를 보면은 일단 카이사르가 길리아 전기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사라는 책을 적어요. 로마의 역사책에 관련된 건 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법전은 우리가 그 로마 공화정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12표법, 그 다음에 만민법,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 법전,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역사는 똑같이 묶이고, 그리스는 서사시 쪽, 로마는 법전 쪽입니다. 이거는 삼촌이 빈칸 뚫어가지고 암기를 해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단어 자체가 어떻게든 그냥 여러분들이 쌩처럼 무식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건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자, 똑같이 건축 한번 양쪽 다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파르테논 신전이 나와요. 그 왜 언덕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전처럼 요렇게 생긴 건물 있죠. 교과서에 사진 나와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 나오는 이유는 건물이 아주 완벽한 조화와 균형미를 가지고 있다. 요것 때문에 나오고요. 로마의 건축은 글자 그대로 거의 실질적으로 쓰기 위한 실용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그 다음에 수도교, 그 다음에 아피스 기도, 아피아 기도, 아피아가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실용적 성격을 보여주고요. 철학 쪽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로마는 철학하고 과학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철학하고 과학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헬레니즘 쪽에서 나옵니다. 근데 철학을 구별하면 여기는 학파 중심으로 헬레니즘에서 철학이 나온다 그러면, 그리스 쪽에서는 철학이 인물 중심으로 나온다고 분류를 해주면 여러분이 그나마 접근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자, 그리스에서는 철학자가 총 4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사람들은 명은 아니에요. 그냥 그 집단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피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나오고요. 철학은 우리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 동방원정 때 세상이 넓어지면서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 때문에 파생되는 학파를 2가지를 봤죠.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여기는 스토아 학파. 자, 소피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식의 상대성, 상대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조금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걸 지식의 상대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소크라테스는 지식이라는 거는 불변이다. 소피스트와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지식의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도덕책에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철인. 여기서 말하는 철인은 그 운동 경기하는 철인 3종 경기할 때 그 철인이 아니고요. 철학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학자, 철인들이 통치하는 철인 통치.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의 절대성, 상대성이 아니라 지식을 정리하자. 지식의 체계적 정리. 쉽게 말해서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플라톤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부분을 빼고 나면 요 3개는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지적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이거 2개의 차이가 있고요. 자, 과학을 보면 그리스는 과학이 수학, 의학, 인물들 중심으로 보면 돼요. 이쪽은 과학이 수학하고 과학,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이쪽의 수학자는 유명한 피타고라스. 삼각형 하나만 봤죠? 자, 이쪽은 다각형을 보겠습니다. 다각형, 유클리드. 자, 이쪽의 의학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이쪽은 역사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 2사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의 과학은 그 빤스주도 아니고 유레카 외쳤던 양반 있죠? 아르키메데스. 놀랍게도요, 헬레니즘 쪽의 과학적인 아르키메데스랑 이쪽의 그리스 쪽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학생들 은근히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이 사람이 외쳤던 유레카, 그리고 그 목욕탕에서 물 튀어나가는 거 보고 알았던 부력의 원리.
자, 요 정도 되면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랑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요 내용에서 크게 뭐 바뀌어서 나오는 게 없고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 그리스 인간 중심적, 로마 실용적, 헬레니즘 사실적, 이 부분은 꼭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문제 나올 때 찍어주시는 경우를 조금 많이 보기는 했어요. 학교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 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딱 정리를 하고 마칠 겁니다. 여기는. 자,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따라가면 그리스도교는 예수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고, 이 종교가 만들어진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주된 교리로는 사랑과 평등,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로마 시대 그리스도교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초반에 많았는데, 이 그리스도교는 우상 숭배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로마와 크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을 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들은 굉장히 많은 박해를 합니다. 이유는 뭐에 대한 숭배 거부?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공동묘지 밑에 비밀기도당을 만드는데, 그 비밀기도방을 카타콤베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왕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리스도교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믿어도 된다라는 허락인 공인을 한 왕이 누구였죠?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였고, 그 명령이 무슨 칙령이다?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나라의 뭐로? 국교로 인정하죠. 이 국교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트 문화,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부분들 외우면서 여러분 시험에 이제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준삼촌이었습니다.